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직함으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의 삼성 건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자우서 풀이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우서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자, 이거 다 채워 넣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시거나, 선생님, 저는 좀 관련한 교육이나 과목을 좀 이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 넣어야 될지도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무조건 빈틈없이 채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백을 허락한다라는 것은 점수를 안 받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조건 쓸 수 있는 칸이라면 무조건 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도 NCS 코드가 맞고 이수 시간이 좀 더 긴 것으로 선택을 해서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무조건 채워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저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력 교수서와 경험 교수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은근 중요한 게 아니라 대놓고 중요해요.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아주 핵심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뭐 요양직이나 건강직이나 뭐 행정직이나 그 직렬에 맞게끔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직무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무기술서 파일을 두 번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 이런 내용들도 나올 거예요. 이거 왜 안 써지니? 자,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업무 내용. 자, 크게는 이 네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자, 여러분들의 경력 교육서에다가 어느 정도 차용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양직에 지원을 하는데, 제가 했던 경험과 경력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라는 뉘앙스를 최대한 편집을 하시면서 풍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자, 이 두 가지 경험, 특히 고객 응대와 행정 업무, 이 두 가지 업무는 큰 줄기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뭐 요양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건강직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응대 경험과 행정 업무는 무조건 기술을 어떻게든 각색을 해서 표현을 하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사무직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 응대 업무가 좀 적었다. 근데 여기에서 고객이라고 하면 꼭 B2C에 있는 고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협력을 했던 협력사라든지 거래처도 괜찮습니다. 내부 고객도 괜찮아요. 자, 여유가 되신다면 고객이라든지 어떤 거래처라는 단어들을 좀 더 언급을 해주시면서 내가 고객 응대와 비슷한 경험들을 했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행정 업무. 저는 행정에 관련한 업무 사항들이 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도 뭐 엑셀, 문서, 정보관리, 자,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면서 기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 457 홈페이지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우서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자우서 문항을 볼 때는, 자, 몇 번을 읽어라? 자, 20번을 읽어라. 자, 왜 20번을 읽어야 되냐면, 자, 자우서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찾기 위함이에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쓰기 싫으니까 잘 읽히지도 않고 조금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고 이 항목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유추하면서 읽어보자는 거죠. 자, 20번을 읽었다 치고요. 자, 20번을 읽으니까 핵심 키워드가 보이죠. 자,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그리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 자,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도 핵심 키워드이겠지만 이것도 핵심 키워드입니다. 생각하고 행동. 자, 뭐예요? 무조건 생각과 행동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조건 쓴다 라고 하나 찾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로 써야 됩니까?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봉사활동을 써야 되냐, 아니면 조직활동을 써야 되냐, 아니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써야 되냐, 고민을 하실 것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모두 쓰는 거. 자, 나의 경험이 정말 우수하고 내가 글을 잘 쓴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약간 무리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고 이런 활동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적인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좀 더 힘쓰었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나 선택을 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좀 더 조직 활동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얻었고 조직 활동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조직 활동을 좀 더 강조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조직 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헌신했던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혼동할 부분이, 자,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했던 경험이니까, 자, 즉 뭐예요? 나의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감수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두 가지를 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나는 자소서를 처음부터 좀 쓰기가, 완성본으로 쓰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나누어서 차근차근 한 문장씩 완성을 한 다음에 이 완성된 문장들을 조금 조합을 하고 편집을 해서 기술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식의 프레임 워크로 기술을 해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 자, 두 가지씩 요약으로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자,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 어떠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을 했는가를 첫 문장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가 있는데 이번에는 간호사 경험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너무 행정직 관련 경험만 너무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간호사 경험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뭐 건강직에 좀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술을 했냐? 자, 조직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 하고 썼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자, 새로운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라고 기술했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조직 활동에서의 경험을 좀 더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뭐를 쓰냐면, 자, 이제 상황이 어떠했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짧게 기술을 하시는 겁니다. 간혹 상황을 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술을 하신다고 되게 길게 좀 작성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 뒤에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무조건 두 문장 이내로 기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문장까지 괜찮아요. 무조건 상황은 최대한 압축을 시켜서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상황까지 묘사를 했다면 어떤 걸 작성을 하시면 될까요?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기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에 있는 매뉴얼은 근로서술이 되어 있어서 병원 실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문제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본인이 좀 더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를 떠올리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시고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는 꼭 없습니다. 문제점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로 갈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다, 생각이 되었다, 파악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결했던 경험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 어떤 문장을 쓰면 되죠? 자, 상황이 일어났고 이러한 문제점이 예측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해결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그 생각과 행동을 기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문장에서도 그 점을 왜 해결을 하고 싶었나 라는 생각을 기술을 했죠. 아까 자소서 항목에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여기 다시 돌아가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생각도 같이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조직의 이익으로 가시면 되겠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경험을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매뉴얼을 개선을 한다면 병원 실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했네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쓰면 됩니까?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떠한 점을 감수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포기해야 됐는가도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시 문장에도 그냥 저의 업무 시간을 쪼개어 매뉴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처럼 노력을 했다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한 구체적인 액션, 행동들을 최대한 길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썼죠? 한 예로 장비 사용 방법의 경우에는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전산과 하나로 묶어 네, 필요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문서화 작업을 함으로써 좀 더 가독성 있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 기술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행동. 저 같은 경우에는 첨삭을 할 때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특히 2문장에서 3문장 이상은 무조건 행동의 기술을 하려고 해요. 무조건 좀 행동 중심으로 작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은 최대한 간결하고 압축시켜서 표현을 하시고요.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최대한 강조를 하고 부각을 시켜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다 기술을 했다면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병원 사람들은 기존보다 가독성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나아가 조직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성과 말고도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 쓰셔도 좋습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좋겠죠. 당연히 뭐 고객 만족 지수가 몇 %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몇 점이 상승했다, 아니면 뭐 영업 활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몇 % 증가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꼭 증가한 포인트 말고 감소한 포인트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차율이 뭐 감소했다, 뭐 고객 민원 제기율이 몇 % 이하로 줄었다, 몇 건 이하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건 어떠한 성과를 일으켰는지 판단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 에피소드가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정말 진실인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하기 위함이니까, 자, 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아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눠서 쓴 문장을 이제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완성본이 따란 완성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쉬워 보이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처음부터 완성본으로 쓰려고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나누어서 쓰신 다음에 내용만 채우신 다음에 이 문장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완성본으로 기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한 가지 예시만 보여드렸는데 더 많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나머지 6가지 예시들은 제가 457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두었으니까 좀 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항목, 이 항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정직했던 에피소드를 좀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 좀 혼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거.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쓰기에는 뭔가 이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특징들이 조금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더 고민해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위 분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마인드를 보시면서 정직한 사람들이 이런 공통점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쓸 때 약간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냥 이제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만큼 부지런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 눈 씻고 찾아봐도 정말 다 부지런하시고 정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라고 기술을 하는 건 좀 지양을 하시고요. 자, 2번째로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백하고 사장님 돈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뱉어내거나 아니면 자 아싸 개꿀 그러면서 입을 닫고 있는 분들도 뭐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윤리적인 일이잖아요. 자 그냥 사장님께 이제 돈을 드렸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게 요구되는 직업적인 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극적인 정직함보다는 자 내가 일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그냥 돌려드렸다 라는 정직함도 좋지만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직함으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돈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돈도 돌려드리고 사장님께서 어떤 송금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무일자 계산 방식이라든지 왜 사장님이 헷갈려 하셨는지 그런 오차가 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께 어떤 방식을 좀 제안을 했다든지 어떤 업무 매뉴얼을 좀 더 개선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직함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례들로 기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거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내가 정직함에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들을 기술을 하신다면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는데 뭐 이제 화장실 청소를 뭐 주기적으로 했어야 됐었다. 자, 나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자, 이걸 넘어서서 자, 다른 팀원들도 정직하게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업무 방식을 좀 더 고안을 하고 다른 친구들도 좀 더 정직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정직함에 대해서 기술을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직 내에서의 정직함을 제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기술을 하기는 했는데 이와 다른 관점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자, 이번에도 간호사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는데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 자, 자우서 항목 질문에서 묻고 있죠.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거 그대로 첫 문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늘 진실성 있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편입니다. 어떤 대인관계 측면을 강조를 좀 했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뭐 타협하지 않는 자세라든지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 이것을 쓰리라 판단이 돼서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의 예시를 가지고 온 거니까 이런 예시도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뭐 했습니까? 그 공통점은 나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천을 했냐 그거를 두 가지식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까지 썼다면 세 번째 문장은 뭘 쓰면 됩니까? 이제 상황과 본인의 역할을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써요? 최대한 압축을 해서 아주 간결하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상황을 보니까 뭐 메르스라든지 뭐 코로나 발병 이후로 뭐 이제 병문안 규정이 좀 이제 변경이 됐다 이런 상황 같은데 이 다음 문장에는 어떤 상황이 나올지 조금 예측이 됩니다. 방문한 규정이 변경이 됐는데 60대 부부들이 와서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왜 방문이 안 되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는 어떠한 생각을 했고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이 뭐죠?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본인은 왜 정직함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죠. 이 질문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고 왜 정직함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이제 본인이 앞서 언급했던 정직함 뭐였죠? 진실성 있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했죠. 자, 진실성 있게 고객님께 어떻게 다가가서 이 규정을 설명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면회객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요. 어쩔 수 없지만 강압적인 모습보다는 부드러운 어조로 진실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60대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계속 친절한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진실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 본인이 생각했던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즉 how 어떻게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문장에다가 뭐를 기술을 하시면 돼요? 성과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과 역시 민원이 더 큰 불만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 예방하고
가장 친절한 간호사로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기술을 했는데, 자, 이런 성과 말고도 뭐 다른 성과도 있겠죠. 뭐 CS 우수 사례로 뭐 소개가 되었다, 아니면 고객 만족 지수를 뭐 몇 퍼센트 올렸다, 아니면 뭐 해당 고객님께 고객 칭찬까지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이 2번 항목도 끝납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져 있던 문장들을 다시 재조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완성본이 따란 하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완성본과 같은 예시들이 실제로 건보 업무에서도 조금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보를 깎아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고객님께서 건보 규정과 뭐 원칙에 좀 어긋나는 요구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이제 알바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고객님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이제 그런 요구 앞에서도 네, 가게 규정과 아니면 내가 기간 인턴을 할 때 있었던 기간의 규정이라든지 업무 규칙들, 그거에 근거해서 고객님 요구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도 이 항목에 충분히 기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예시만 보여드렸는데 또 나머지 6가지 예시들도 제가 457딥닷컴에다가 게시를 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